표준 종합원가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준 종합원가 계산은 이제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기업이 이제 표준 원가 계산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간단히 말해서 제공품이 존재하는 경우의 표준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공품이 존재하죠. 자, 그리고 표준 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표준 종합원가 계산 언급이 없어도 당연히 표준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은 단일 공정이에요. 자, 그런데 정기하고 단기의 표준 원가가 지금 이렇게 다르게 주어져 있죠. 자, 일반적으로 보통 표준 종합 원가 계산, 그러니까 표준 원가 계산 문제에서는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가 일정하다고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정기하고 단기의 표준 원가가 각각 달리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정기와 단기의 표준 원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표준 원가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원가 흐름의 가정이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 표준 원가가 항상 일정한 그런 경우라면은 굳이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런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정기의 표준 원가하고 단기의 표준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선입선출법으로 주어져 있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가정에 따라서, 자, 기초제공품은 정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의 표준 원가가 적용돼 가지고 이게 정기 기말 제공품이죠. 그래서 정기 기말 제공품이 단기로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제공품에 대해서는 정기 표준 원가가 적용돼 가지고 표준 원가, 즉 기초제공품 원가가 계산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말 제공품은 전부 단기분으로만 이루어진 것일 겁니다. 선입선출법이므로. 자, 여기 보면은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40%가 투입되고 나머지 60%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되죠. 자, 40%는 공정 초기에 한꺼번에 100% 모두 다 투입돼 버리고, 이 나머지 60%만큼의 재료는 이제 균등하게 가공원가처럼 투입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어져 있고, 자, 물량 단위 나와 있습니다. 기초제공품하고 단기 투입량 합하면 14,000개, 완성품과 기말제공품 합하면 14,000개. 그래서 차변, 대변 물량이 동일하죠. 그래서 공성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괄호 안에 이 퍼센티지는 가공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공원가의 완성도예요. 기초제공품과 기말제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재료원가 완성도가 얼마 되는지 한번 구해봅시다. 재료원가 완성도. 자, 예를 들어서 기초제공품 같은 경우는 가공원가가 50% 완성됐는데 공정 초에 착수할 때 40%의 재료가 모두 다 투입돼 버리죠. 그래서 40%의 재료는 공정에 착수할 때 전부 투입돼 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전부 재료가 투입됐을 겁니다. 자, 거기에 나머지 60%의 재료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공정 전체의 50%만큼 가공됐으면은 이 중에 50%는 투입이 됐겠죠. 자, 결국 전체 재료 중에서 여기 40%, 여기 곱하면 30%에서 70%, 제품 한 단위에 투입될 재료 중에 70%만큼이 기초제공품에 대해서 이미 투입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 기말, 즉 단기 기초 시점에 기존으로 이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기말제공품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자, 가공원가 완성도는 20%인데, 자, 재료원가 완성도 구해봅시다. 40%는 공정 초기 착수 시점에서 100% 투입되니까 곱하기 100% 해도 되고, 그냥 100%는 곱하나 마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더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60%의 재료 중에서 몇 퍼센트가 투입됐습니까? 자, 나머지 60%의 재료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 중에 20%만큼은 가공됐잖아요. 그래서 이 중 20%만큼의 재료는 투입이 됐을 것입니다. 결국 제품 한 단위 만드는 데 투입된 재료의 총 52%가 여기 기말 제공품에 이미 투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말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래서 60%, 20% 곱하면 12%이니까 더하면 52%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 원가 완성도를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계산해도 되고 그냥 문제 읽으면서 뭐 구해도 됩니다. 자, 물음 1에 보면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요구했는데, 자, 이 풀이 간단히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간편법 좀 시간 없을 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요구했죠. 자, 그래서 5단계법을 접근했는데 1단계는 제공품 계정, 이게 차변, 대변이죠. 그래서 물량. 그 다음에 3단계는 제공품 계정 원가, 이게 차변, 대변. 3단계는 제공품 계정을 원가로 나타낸 거죠. 차변. 그 다음에 5단계는 제공품 계정 대변을 원가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이 제공품 계정 차변과 대변이 모두 다 일반적으로 표준원가로 기록되죠. 자, 먼저 물량 흐름 요약해보면 기초제공품 2,000개, 단기 투입량 12,000개 기입했습니다. 합해서 14,000개이고, 자, 선입선출법을 가정했기 때문에 단기 완성품 10,000단위 중에서 기초제공품이 그 중에 2,000개가 먼저 완성됐을 것이고, 나머지, 자, 10,000단위 중에 나머지 8,000개가 단기 투입분 중에서 완성된 것이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는 반드시 이 완성품을 기초제공품 완성분과 단기 착수 완성분으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말제공품 4,000단인데 보통 특별히 쓰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모두 다 단기 투입량이죠. 단기 투입량 12,000개 중에 8,000개는 먼저 완성되고 나머지 4,000개가 기말제공품에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 평균법에서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완성품을 기초제공품 완성분, 단기 착수 완성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입선출법에서는 이걸 반드시 구분해준다. 그래서 대변 물량도 합하면 14,000개 나와야 됩니다. 차변 대변은 일치해야 되므로. 자,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재료원가, 가공원가, 완성도를 써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료원가, 직접 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100% 모두 투입되는 경우에는 굳이 쓰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이 제공품에 대한 재료원가 완성도는 무조건 100%니까 공정 초에 100% 다 투입되는 경우에. 자, 그러나 이 문제가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재료원가 완성도, 가공원가 완성도를 써두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재료원가 완성도 기초제공품 70%, 가공원가 50%, 70%, 50% 기록해두고, 자, 기말제공품은 재료원가 52%, 가공원가 20%, 52%, 20% 이렇게 기록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되죠. 2단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투입 시점이 다르므로 이렇게 환산량을 따로따로 계산해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야 원가 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재료 원가,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구해 봅시다. 자, 이 선입선출법에서는 이 완성품 환산량이 단기에 투입된 노력이 완성품으로 나타난 경우에 생산되는 완성품 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단기에 투입된 노력만 완성품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즉 기초제공품의 70%, 즉 2,000개의 70%, 1,400개에 대한 노력은 이 재료는 전기에 투입되었을 것이므로 나머지 몇 개죠? 2,000개에서 1,400개 빼면 나머지 600개죠. 600개만 단기에 투입된 노력입니다. 그래서 2,000개에서 1,400개 빼서 600개 해도 되고 70%가 전기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30%가 단기에 투입됐겠죠. 그래서 2,000개 30%에서 600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가공원가도 마찬가지로 전기의 50%가 투입됐기 때문에 단기에 투입된 노력은 나머지 50%에서 2,000개 곱하기 50%에서 1,000개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단기 투입에서 단기 완성된 이 8,000개는 여기에 대한 모든 노력이 다 단기에 투입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꽉 채웁니다. 8,000개를 그대로 8,000. 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재료원가 완성도가 52%이기 때문에 4,000 곱하기 52%에서 2,080 구하면 되죠. 그래서 물량 곱하기 완성도에서 환산량이 나오는 거죠. 자, 가공원가도 마찬가지 4,000개 곱하기 20%에서 800개 해서 다 더하면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 즉 단기 환산량이죠. 11,680개. 가공원가는 다 합하면 9,800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3단계는 제공품 계정 차변인데, 자, 표준원가 계산이므로 표준원가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초제공품의 표준원가는 이게 전기 기말제공품이 단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기의 표준원가가 적용돼 가지고 단기로 넘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표준원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선입선출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단기 투입 원가를 단기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환산량 단가, 즉 단기 단가를 구하죠. 단가를 단기 단가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입선출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제공품의 이 원가 요소는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항상 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당 사항 없다는 뜻입니다. NA. 자, 그래서 그냥 나중에 검사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굳이 뭐 그렇게 아주 빠르게 풀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약간 차분하게 숫자 다 채워가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더 실수도 없고 여러가지 다양한 응용된 문제들을 실수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도가 빨라지면 일부 뭐 시간적으로 급박할 때는 생략 하더라도 연습하실 때는 그냥 꽉꽉 채워가면서 빈칸 채워가면서 그 빈칸 채우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응용된 문제에 오히려 오류가 없어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빨리 풀면 뭐합니까? 답이 틀려버리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낭패죠. 그래서 절대 이 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시간이 넉넉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잡아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실력이 이렇게 실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풀더라도 그 시간에 제대로 못 풀어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재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자기가 손댄 문제는 오류 없이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막 마음 급해가지고 이 문제 손댔다 저 문제 손댔다 허둥지둥 하다가 푼 문제도 틀리고 해가지고 사실 꽈락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엉벙덤벙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확실하게 실수 없이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차분하게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 기초제공품 원가를 표준원가로 먼저 파악해 봅시다. 자, 기초제공품은 재료원가 같은 경우는 환산량이 2000개 곱하기 70%에서 1400개였죠. 전기에 1400개만큼의 재료원가가 투입돼가지고 단기로 넘어왔을 겁니다. 자, 그 1400개에 대한 원가는 전기 표준원가 개당 80원이죠. 재료원가. 그래서 1400개 곱하기 80원. 그래서 기초제공품의 재료원가는 이제 계산할 수가 있고, 자, 가공원가도 마찬가지로 전기 50%만큼 가공된 상태로 단기로 이월됐기 때문에 자, 전기에 투입된 노력은 2000개 곱하기 50%에서 1000개죠. 그 다음에 전기의 표준원가는 가공원가가 요거 세 가지 합입니다. 그래서 160원이죠. 그래서 1000개 곱하기 160원에서 재료원가, 가공원가 더하면 요게 이제 기초제공품의 원가, 즉 표준원가죠. 전기의 표준원가가 적용돼 가지고 단기로 이월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전기 기말제공품의 표준원가죠. 그게 이제 단기로 이월돼서 단기 기초제공품의 표준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 원가 계산에서는 단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여기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실제 단가를 구하는데 표준원가 계산은 이 단기 표준 단가가 주어져 있죠. 문제에서 먼저 이 표준원가를 정해놓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기 재료원가 표준 단가가 100원이고 가공원가의 표준 단가는 합해서 180원이죠. 그래서 100원, 180원을 먼저 기입합니다.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계산한 단기 환산량 그대로 대입해요. 여기 이 수치를 그대로 대입해서. 그래서 이 3단계의 단기 원가를 역산합니다. 역산. 이 금액을. 2개 곱해서 이거 나오고, 2개 곱해서 이거 나오고. 그래서 이 금액들이 사실상 뭐예요? 단기 투입되어야 할 재료 원가의 표준원가고, 가공원가의 표준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차이 분석할 때 SQ 곱하기 SP 표준원가 지금 구하잖아요. 보통 원가 차이 분석할 때. 그래서 재료원가, 직접 재료원가 같은 경우는 표준원가를 구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다 표준원가를 구할 수 있죠. SQ 곱하기 SP.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마찬가지 요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1764000. 항상 원가 차이 분석하고 여기 이 제조원가 보고서의 단기 표준원가 요게 이제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하면 이게 단기 적절한 표준원가이고 더하면 요게 이제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입되는 표준원가 합이죠. 기초제공품 원가하고 단기 표준원가의 합. 자, 그 다음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기초제공품은 무조건 단기 완성품에 들어갑니다. 5단계에서. 이건 기계적으로 연습을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평균법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부터 먼저 완성되기 때문에 선입선출이죠. 그래서 기초제공품 원가가 무조건 완성품 원가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원가 배분하는 거는 단기 재료 원가는 완성품은 8,600개 곱하기 단가 100원. 자, 가공 원가는 9,000개 곱하기 180이죠. 9,000 곱하기 180. 그래서 계산하면 이 금액 나오고, 자, 가공 원가, 제공품도, 기말 제공품도 마찬가지. 2080 곱하기 100. 항상 5단계는 2단계 곱하기 4단계죠. 환산량 곱하기 환산량 단가.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니까, 이 금액 구할 때는 항상 2단계 수량, 환산량에 4단계의 단가 곱해서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80 곱하기 100에서 요게 기말제공품 재료원가, 800 곱하기 180에서 요게 기말제공품 가공원가 더하면 기말제공품 원가가 나오죠. 합하면 3단계, 5단계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 이렇게 차변, 대변 일치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 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상 이 검산까지 하고 접근하는 것을 사실 추천드립니다. 시험에서 푼 문제는 반드시 실수 없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품 원가, 기말제공품 원가를 이제 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요 금액이죠. 자, 시간이 급박할 때 간편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문제가 막 복잡한 경우는 이런 거 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드리지 않는데,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보면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기초제공품부터 먼저 완성되죠. 자, 따라서 기초제공품의 재료원가 완성도가 70%잖아요. 그래서 2000개의 70%, 즉 1400개만큼은 자, 먼저 완성품하고 기말제공품 이제 원가 빨리 구하는 방법. 먼저 재료원가 같은 경우는 자, 기초제공품 2000개의 재료원가 완성도 70%에서 1400개만큼은 이게 전기에 투입돼서 단계로 이율된 거죠. 그래서 전기 재료 표준 단가 80원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완성품은 총 10,000개인데 나머지 몇 개는 8,600개만큼은 단기 원가가 투입됐겠죠. 그래서 단기 재료 원가 100원. 이렇게 하면 이게 단기 완성품 재료 원가입니다. 물론 표준 원가죠. 자, 같은 방법으로 가공 원가도 하면 가공 원가도 해보면 자, 기초제공품 가공원가 완성도 50%니까 2,000 곱하기 50% 하면 1000개죠. 그래서 이 기초제공품의 가공원가 환산량이 1000개였는데 1000개는 전기에 투입돼서 단기로 넘어온 거니까 전기단가. 자, 가공원가 전기단가가 여기 합하면 얼마 이렇게 160원이죠. 자, 근데 총 10,000개인데 완성품이 총 10,000개죠. 1000개는 기초분이니까 전기분이니까 나머지 몇 개는 나머지 9,000개는 단기분으로 이루어졌겠죠. 단기 가공원가 지금 구하는 거죠. 단기 가공원가 표준원가가 180원입니다. 180원. 이렇게 해서 구하면 아까 여기 구한 수치하고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2752000 맞는지 한번 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요거하고 요거 더한 거하고 같죠. 자, 기말제공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말제공품의 재료원가 완성도 52%니까 물량 4,000개 완성도 52% 하면은 몇 개입니까? 2080개죠. 그래서 2080개는 자, 기초제공품이 다 먼저 완성품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건 다 단계에 투입된 노력이에요. 그래서 단기 표준 재료원가 100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가공원가도 같은 방법으로 완성도 20%니까 곱하면 800개죠. 800개는 단기 가공원가 표준원가 180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아까 이 금액 나오겠죠. 352000 맞죠? 여기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시간이었을 때 빠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하면은 어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정말 숙달되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제 참고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원가 차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인데, 자, 문제에서 단기 직접 재료의 실제 사용량과 단위당 실제 구입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단기에 직접 재료 실제 투입량, 실제 구입 가격을 요구했어요. 전기에 구입한 재료는 전기에 다 사용돼서 단기로 요율되지 않았음을 가정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차이 분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이 분석, 이 변동원가의 차이 분석 기본 포맷은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죠. 그래서 실제 수량, 실제 가격, 실제 수량 표준 가격, 표준 수량 표준 가격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왼쪽이 실제 원가,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량 단가가 다 실제니까 곱하면 실제 원가, 수량 단가가 다 표준이니까 곱하면 표준 원가죠. 항상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SQ의 정의가 표준 투입량인데, 이 표준 투입량은 제품을 얼마나 생산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입니다. SQ의 정의는. 자, 그래서 SQ 맨 앞에, SQ를 구할 때 맨 앞에는 항상 실제 생산량을 대입해야 되죠. 실제 생산량 또는 실제 산출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제공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 실제 생산량 자리에 반드시 무엇을 대입해야 됩니까? 제공품이 존재하는 경우는 단기 완성품 환산량이 실제 산출량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SQ 맨 앞부분에는 항상 무엇을 대입한다? 단기 완성품 환산량을 대입한다는 것이죠. 재료원가 분석하는 거니까 재료원가의 단기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되는데, 그건 아까 1번 문제 풀 때 재료원가의 단기 완성품 환산량 10680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곱하기 개당 표준원가, 이건 이제 단기 차이 분석이니까 단기 표준원가를 적용해야죠. 그래서 단기 재료원가 분석이니까 제품 개당, 제품 단위당 4kg 곱하기 킬로당 가격 25원에서 4kg 곱하기 25 곱해서 곱하면 제품 개당 100원이죠. 그래서 곱하면 100원입니다. 그래서 10680개 곱하기 100원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10680 곱하기 4kg 한 다음에 킬로당 25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표준원가 동일하죠. 1068000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게 AQ, SQ, AQ 자료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AP 자료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원가를 먼저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참고로 여기 단기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 간편법 또 설명을 드리면, 물론 아까처럼 차분하게 구하면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급박하게 풀 때 이 단기 환산량 구할 때 간편법 어떻게 구합니까? 총 환산량에서, 즉 평균법에서의 총 환산량에서 기초제공품 환산량을 빼면 단기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평균법에서의 총 환산량 구해보면, 자, 총 환산량은 완성품 10,000개는 이거 재료원가든 가공원가든 이건 다 완성됐기 때문에 100% 다 완성된 거죠. 그래서 10,000개 플러스 이건 완성품입니다. 자, 기말 제공품이 4,000개죠. 4,000개 곱하기 재료원가 완성도, 아까 재료원가 완성도 구했었죠. 기말 제공품의 재료원가 완성도 52%였습니다. 그래서 52%를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완성품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 해서 곱하면 요게 평균법에서의 총 환산량이죠. 총 환산량. 자, 거기서 기초제공품 환산량을 빼면 단기 환산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제공품 환산량은 기초제공품 물량 2,000개 곱하기 기초제공품 물량 2,000개 곱하기 완성도, 좀 재료원가 분석하는 거니까 재료원가 완성도 70%죠. 그래서 70% 곱하면 요게 이제 기초제공품 환산량입니다. 기초제공품 환산량. 기초제공품을 완성품으로 환산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단기 환산량이 나오죠. 선입선출법의 단기 환산량. 계산해 보면은 이거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2080이니까 12,080에서 1,400을 빼면 12,080에서
1400을 빼면 10680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이 급박하거나 할 때 바로 이제 이 문제만 이렇게 풀 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단기 완산량, 단기 완성품 완산량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수량 차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수량 차이는 이게 농률 차이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82,000 분리니까 82,000 분리 기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왼쪽이 항상 실제 원가고 오른쪽이 표준 원가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은 실제 원가가 크다는 거예요. 표준 원가보다. 원가가 크면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불리한 거죠. 그래서 표준 원가에 이 불리한 금액을 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Q 곱하기 SP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더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SP 동일하니까 SP25를 그대로 쓰면은 여기 AQ를 역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1150000 나누기 25 이렇게 해서 빈칸 채우기 식으로 접근하면 쉽습니다. 연습 조금만 하면 이렇게 시간 안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단기 구입량이 사용량의 1.2배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이 구입가격 차이 구할 때는 AQ의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실제 구입량을 대입해야 되죠. 여기에는. 자, 그런데 아까 구한 이게 실제 사용량인데 이게 실제 사용량이라고도 하고 실제 투입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실제 사용량의 1.2배가 구입량이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1.2 하면은 단기 실제 구입량 이 금액이 나옵니다. 자, AQ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다도 실제 구입량을 그대로 대입하고, 자, SP는 25원이니까 이 금액 구한 후에 문제에서의 구입가격 차이 분리죠. 아, 이거 유리죠, 유리. 110400 유리. 그래서 구입가격 차이 110400 유리. 자, 유리하다는 것은 왼쪽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보다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작죠. 요거 구한 후에 55,200으로 나누면 여기 AP 금액이 또 역산됩니다. 이 금액. 그래서 23원이 제일 마지막에 구해지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실제 사용량은 요걸 말하는 거고, 단위당 실제 구입 가격은 요걸 말하는 거죠. AP 23원. 자, 그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빈칸 채우기 식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물음 3 같은 경우는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 분석인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분법으로밖에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근데 이제 실제 여기 보면은 일단 4분법의 양식, 몇 분법을 풀던, 몇 분법으로 접근하던 4분법의 양식으로 써놓고 빈칸 채우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뭐 4분법이면 이렇게 풀고, 3분법이면 이렇게 풀고, 2분법은 이렇게, 또 1분법은 이렇게 어떤 풀이 방법을 달리하면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양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응용된 문제를 더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4분법의 양식,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 원가이기 때문에 그 변동 원가의 양식 썼고,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이 고정 원가의 특성상 자, 실제 예산액, 배부액 이렇게 접근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빈칸 채우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배부액 자체가 표준원가죠. 요게 SQ 곱하기 SP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원가로 배부하기 때문에 여기 이 SQ 곱하기 SP 이 금액도 사실상 배부액이에요. 배부액. 요걸 배부액이라고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배부액이면서 사실상 표준원가입니다. 자, 그런데 SQ맨 앞부분에 항상 기계적으로 뭘 대입한다? 제공품이 없는 경우는 실제 생산량을 대입하고, 제공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SQ맨 앞부분에 단기 완성품 완산량을 대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제조 간접 원가는 가공원가니까 가공원가의 단기 완성품 완산량은 아까 여기 구했죠. 9,800개.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9,800개. 자, 마찬가지로 급박할 때 어떤 또 필요에 따라서 간편법으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총완산량, 가공원가의 총완산량은 완성품 10,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4,000개 곱하기 가공원가의 완성도 20% 이렇게 하면은 가공원가의 총완산량이 나오고, 자, 거기서 기초제공품 완산량 2,000개 곱하기 50% 기초제공품 완성품 완산량 이렇게 하면은 단기 완산량 나오죠. 9,800개.
요게 단기 완성포만 선량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의 완성포만 선량이죠. 그래서 간편법으로 푸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앞에서 물음 1에서 원가 계산할 때 이미 구했기 때문에 이 단기 완선량을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이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표준 원가를 써야죠.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같은 경우는 개당 제품 단위당 2시간 곱하기 20원, 2시간 곱하기 20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2시간 곱하기 50원, 2시간 곱하기 50원입니다. 정신없이 그냥 전기 표준 원가 대입하면 안 돼요. 지금 단기 차이 분석이기 때문에 단기 표준 원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 없이 이렇게 접근하다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다 보면은 오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그런 실수를 막으려면은,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연습 방법은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있죠. 절대 해답 보지 말고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풀어보다 보면은 꼭 예상외로 실수들이 한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실수를 줄여가야 되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막 눈으로만 빨리빨리 풀고 이렇게 회독수만 늘려간다고 해서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막상 풀어보라고 하면은 여러 군데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답 보지 말고 최소한 중요한 문제라도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해답 보지 않고 푸는 방법, 푸는 공부 방법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 곱해서 SQ 다 구했죠? 자, 그 다음 물음 3에 보면은 단기 기준 조업도가 12,000개 나와 있죠? 그래서 기준 조업도는 항상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앞부분에 들어가요. 12,000개. 자, 그 다음 개당 표준 원가 요거 나와 있죠? 요거 그대로 대입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자,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이 나오고 요 차이가 조업도 차이죠. 자, 왼쪽이 크니까 실제 쪽이 크니까 불리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조 간접 원가의 조업도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다른 자료, 즉 예를 들어서 여기 투입시간 이런 거 AQ 실제 투입시간 언급이 없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 농률 차이라든지 이런 거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는 오직 하나, 실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158만원이에요. 자, 이 발생액은 변동원가인지 고정원가인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변동원가, 고정원가 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변동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고정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이 두 개의 금액 합이 158만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두 금액을 합한 이 금액 이거 더하면은 요 금액이죠. 그래서 두 개 금액의 차이가 예산 차이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 금액 차이가 왼쪽이 작으니까 실제 쪽이 작으니까 유리한 차이죠. 실제 원가가 예상보다 줄어들었으니까 유리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분법에서의 제조간접 원가 예산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 구했습니다.